해피터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 저녁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1부 순서를 보내드렸습니다. 1부 순서는 한 줄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재미있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당신 휴버트 허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꾹 클릭하니까요. 다음 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그 카드에 이름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 휴버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강조한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This is the first lady's only 하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Official birthday card. 이것은 영부인을 위한 유일한 공식 생일 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축하 메시지와 서명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걸 누르고 나면요. 성함을 넣고 주소를 넣고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재미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엄지척을 하면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보면요. 밑에 100불, 250불, 500불, 1000불, 5000불 그리고 10,000불, 35,000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저는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그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에서 뭐 100불 냈든지 200불 냈든지 간에 기부금을 내고 자세히 보지 않고 다음 넥스트 버튼을 눌렀다고 하면은 매월 그만큼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이미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만큼 이제 매월 빠져나가게 되겠죠. 1970년 4월 26일입니다. 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이 출생이 그러니까 내일로서 이제 만 50세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신이 또 6월 14일입니다. 아마 6월 달이 되면은 이제는 멜라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축하해 주자 해서 이런 문자가 또 한 번, 두 번 올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정말 재밌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같으면은 영부인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또는 뭐 대통령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영부인이 이런 거 문자를 보냈다가는 아마 큰일 납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를 호칭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뭐 멜라니아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김정숙 여사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숙이라고 했다는 아마 지지자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그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 아시피 이름을 쉽게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요. 대한민국에서는 꼭 호칭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호칭을 잘못 불렀다가 시비에 걸리죠. 당신이라고 해서 너 이런 시비가 바로 주로 보면은 호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호칭 가운데는 보면은 주로 직업을 앞에나 뒤에 다는 경우가 많죠. 물론 미국에서도 뭐 직업을 갖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장을 부를 때 메이어 워커 우리 드레이퍼 시장이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을 부를 때 컨그레스맨 누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부를 때 뭐 닥터 피터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국은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무슨 김 변호사님 미국의 변호사님이라고 뭐 어토니 제너럴 뭐가 아닌 이상 검찰총장이 아닌 이상 이름 앞이나 뒤에 그 사람을 이름 붙여서 변호사로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으면 뭐 조종사님 이렇게 부르죠. 미국에서 파일럿 보고 파일럿 잔슨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글쎄요 드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선생님, 기사님, 사장님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미 뭐 방송국 같은 데는 PD님, 뭐 작가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인님, 뭐 소설가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농부 보고 농부 직업이 농부인데 농부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부 보고 어부님 못 들어보셨죠. 아무튼 호칭이 한국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도 저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요 유타주 장기요양 시설에 입원해 계시던 분이 두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타주 사망자 총 41명입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 솔레 카운티가 한 분은 저 남쪽에 워싱턴 카운티인데 그래서 워싱턴 카운티는 유타주 남쪽입니다. 유타주 남쪽에서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자가 추가됨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사망자가 된 셈인데요.
코비드 19라고 한국에서 부르죠. 코비드19로 감염된 중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요. 코비드 환자가 성관계를 했을 때 그 감염 전염이 상대방에게 됐느냐 안 되는 그 연구입니다. 연구인데 유타대학교의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호탈링 교수는 아직까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남성들은 정도가 경미하고 그리고 그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를 뒷받침할 만한 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비드19가 성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상대에게 전달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 생식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질병 예방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백악관에서 코비드19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 옆에 서 계시고 또 브리핑을 하는 키가 좀 작은 할아버지 한 분, 할아버지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도 신사가 계시죠. 그분의 이름이 앤토니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 박사가 올해 79세입니다. 그런데 하루에요 3마일을 달린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2마일을 달렸지만 저보다 더 달리고요.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 중독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매우 가정적이라는 것이 요즘 재밌는 또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늘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것으로 집에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이 집에서도 통용된 것이죠. 근데 그 부인을 만난 얘기가 재밌습니다. 부인하고는 지금 35해, 지금 35년 지금 부인과 결혼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이 파우치 박사가 일하던 병원에 간호사이셨습니다. 간호사인데 어느 날 파우치 박사가 퇴원한 환자에게 뭔가를 어떻게 퇴원하면은 집에 가서 조리해야 되고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퇴원한 환자가 아마 영어를 잘 못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 부인, 지금 부인이죠. 그 당시 간호사였던 그레이디는 아마 포르투갈어를 잘 했나 봅니다. 그래서 불러서 통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데이트를 하고 지금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디 파우치 여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철학과 윤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또 파우치 박사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브루클린에서 약국을 경영하셨는데 파우치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가 됐을 때죠. 자전거를 타고 약 배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중에 방학 때는 공사장에도 일도 했는데요. 코넬 대학 근처에서 어느 여름 방학 중에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코넬 대학교 강당을 들어가서 좀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코넬 대학교 경비원이 와서 그렇게 그 먼지 묻은 신발로 강당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파우치 박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요 내년이면은 이 대학에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경비원은 그래 네가 이 대학에 오면 난 내년에 경찰국장이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우치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그 코넬 대학을 입학했고 또 코넬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매우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지금 그 국립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6명의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는 파우치 박사. 매우 귀감이 되겠습니다. 또 파우치 박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일을 하는 것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약도 배달하고 또 다른 일도 형제들이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가정일 또는 이 잔디 깎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을 조금씩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또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유타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유타만 뭐 큰 도시만 벗어나게 되면은 넓은 광활한 초원지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솔트레이크도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척자들이 일구 내는 곳이죠. 나무도 심고. 근데 올해 유타주에는 가을에 비가 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땅이 현재 건조한 상태입니다. 유타에는 겨울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저수지가 채워지고 그 물로 식수원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현재는 75% 정도로 상수도 원인 저수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버 옥던 지역은 102%까지 차 있다고 합니다. 몇 주만 기온이 올라가지 않고 이대로 지금 좀 약간 서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유타주에 있는 저수지를 채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튼우드 계곡 그 산 쪽에는 눈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바라볼 때도 저기 지금 아직도 눈이 있습니다. 저 눈이 녹아서 이제 저수지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어크릭과 조데네어 저수지는 채워져 있지만도 스트로베리 저수지가 지금 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훨씬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 중부 수도 사업소에서는 요즘 매일 많은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수도 처리하고 하는데 일하는 직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소 우리 소장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젠 쇼크로트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상수도 관리소 직원들은 70% 이상의 이제 출근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 일부는 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부터 예고해둔 대로 미국 유타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넓은 장소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날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오늘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다 온라인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미 주지사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발표가 났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에 나가는 AB 후보 명단은 아직도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개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현재 하원 의원으로 있는 벤 맥애담스를 그리고 유태대학교 법대 교수 재직 중인 크리스 피터슨을 본선 진출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양 후보는요 각각 그 89% 이상의 벤 맥애담스는 89%, 또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89% 이상을 받아서 바로 이제 본선 진출이 확정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당대회에서요 60% 이상 받으면 단독으로 결정이 됩니다. 두 분들이 다 60% 이상, 60% 훨씬 넘은 89%, 88%를 받아서 11월 본선에 6월 예비선거 없이 바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공화당은 좀 다릅니다. 공화당은 지금 주지사 후보만 하더라도 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중에 3분은 서명을 받아서 이미 6월 30일 예비선거에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5명 중에 1명은 지금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 고소 천국이지 않습니까? 고소한 상태고 이 나머지 1명은요. 이분은 서명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전당대회에 이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분은 전당대회 이름 올려서 오늘 지금 개표 중입니다만도 그 중에 최다 득표자 1, 2위가 6월 30일 예비선거에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60% 이상 대의원들의 득표를 하게 되면은 예비선거 없이 이분은 바로 본선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벤 맥애담스는 전에는 그 솔레 카운티 시장을 했죠. 이분이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에서 유일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유타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대통령 각 당 예비 선거에서 샌더스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부대통령 후보가 2위를 했는데 그리고 샌더스 후보가 이제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함에 따라서 조 바이든 전 부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오늘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유타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물론 뭐 벤 맥애담스라든가 또 크리스 피터슨 주
주지사 후보에게 축하도 하고 대의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 또 다른 검찰총장 후보, 예비 후보에 대한 그 결과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 맥애담스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은요, 2018년에 당시 공화당 연방 하원이었던 미아 러브를 불과 700표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번 공화당 후보자들, 저는 이제 공화당 대의원이니까요, 많은 공화당 후보 진영으로부터 선거 홍보물도 받고 전화도 받고 제가 직접 또 타운홀 미팅을 전화로 화상으로 한 것에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의 선거 유세 내용들 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대의원 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또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서 영상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분도 계셨고, 또 경험이 많다. 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지사가 되면은 바로 데이원 첫날부터 주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다른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신선하다. 자기가 새 인물임을 부각하는 그런 후보도 계셨습니다. 또 기업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기업을 경영했으므로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기업가는 또 그렇게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가족을 이용하는 경우, 뭐 부친이 군인이었다, 또 아내가 교사다, 아니면은 자신은 어려운 가정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등등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안다.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공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또 설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거티브는 별로 없었지만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커티스 전 프로보 시장 연방 하원 의원으로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는 설명하면서, 보세요, 공화당에 있던 사람이 민주당 갔다가 민주당에서 안 되니까 다시 공화당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충성심이 좀 결여되는 뭐 그런 것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그러나 부드럽게 공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대선 때 정의당 이정희 후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미국의 후보들은 매우 좀 너그럽고 또 신사적인 면이 많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I'm running to do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안타까운 웨스트 조단에서 부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 부부에 대해서 오늘 헤르만에서 가족들만 참석하는 아주 조촐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버터필드 부부가 남기고 간 아주 어린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겨서 영문도 모른 채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부모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 버터필드 씨는요, 사망한 이후에 점점 그분이 얼마나 친절했고 또 얼마나 기업 경영을 잘했고 종업원들에게 잘했는지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버터필드 씨가 경영하는 조경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우 유능하고 또 인간성이 좋은 그런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범행의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되는 엘버트 에녹 잔수는 아직 완전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말에 의하면은, 부인도 물론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죠. 왜냐하면 범인 도주를 도와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부인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 남편이 이 버터필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5일 토요일 현재 유타주 코비드19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검사자 수는요 9206명, 확진은 3948명, 입원은 329명, 사망은 어제보다 2명이 늘어서 41명입니다. 이상으로서 4월 25일 해피투 코리아 2부 순서를 마칩니다. 내일 좀 더 알찬 소식으로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타 교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멋진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